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포장마차 아시죠? 꼼장어도 팔고 닭발도 팔고 닭똥집도 팔고 소주도 팔고 맥주도 팔고. 저도 젊은 시절엔 친구들과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 포장마차만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가끔 가던 곳이었는데요. 이번 사연은 그 포장마차에서 있었던 기묘한 일입니다. 사연은 잔소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잔소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잔소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그때가 95년 여름이었어요. 일이 없어서 잠깐 포장마차에서 일을 했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살던 동네는 막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 개발이 아직 안 된 곳은 옛날 집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개발 전 옛날 집들이 많은 그 동네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저보다 나이가 5살 정도 많은 형이 하는 포장마차가 있었는데요. 전 거기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거기 형이 포장마차 일을 도와줄 알바를 구한다는 말에 거기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 포장마차는 다른 포장마차와는 달리 메뉴가 한 가지였는데요. 심지어 포장마차면 거의 다 주는 그 당근이나 오이, 어묵도 없었으니까요. 그 한 가지 메뉴라는 게 돼지 앞다리살을 이제 꼬치 2개에 꽂아서 직화로 구운 그거. 그건 포장마차 형이 미리 반 정도 초벌로 익혀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직화 석쇠에 구워서 내줬었는데, 이게 정말 인기 대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손이 딸려서 제가 초벌 작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기 전에 먼저 일하던 서빙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었고요. 아마 그 동네에서 그 형 포장마차 꼬치 안 먹어본 사람은 없었을걸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도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포장마차 뒤쪽으로는 언덕은 아닌데 높이 1m 정도, 좀 더 높으려나? 그런 식으로 쭉 길게 흙을 쌓아둔 언덕 비슷한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보면 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고요. 사람들이 돗자리를 들고 나와서는 포장마차에서 주문하고 그 언덕에 자리 깔고 먹다 갔고요. 형이랑 우린 거길 포차 언덕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포장마차인데 술을 팔지는 않았는데요. 포차 언덕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작은 그 동네 가게가 있었는데, 포장마차 바깥에 안내판 걸어서 이제 술은 거기서 사드시라고, 그리고 빈병 꼭 가져가시거나 그 가게에 갖다 드리라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안내 표지판을 걸어놓고, 하여튼 거긴 포장마차인데 술도 팔지 않고 메뉴도 없는 그렇게 희한한 포장마차였어요. 그리고 거기가 주변엔 술집도 없는 동네라서 따로 신고가 들어간 적도 없었고요. 형도 손님들하고 농담도 잘하고 덤도 많이 주고, 그 동네라고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 손님은 밤 11시면 받지 않고 11시에 손님 없으면 정리하고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시끄럽다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도 술을 먹는 장소이다 보니까 이 진상 떠는 사람은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그 취해서 시비 걸고,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다른 손님들이 그 진상한테 뭐라고 하고 진짜 재밌고 즐겁게 일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전 취업 준비를 하고 4달 정도 뒤에 직장을 구해서 알바를 간뒀는데요. 그때 포장마차 형이 수고했다면서 일하는 마지막 날 알바비는 물론 그 웃돈도 주고 술도 사줘서 우린 셋이 한잔했죠. 우린 그전에도 일 마치고 가끔 마셨었는데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좀 더 마신 날이었는데, 형하고 전 어차피 집이 같은 동네니까 시내에서 술 마시고 둘이 같이 와서 그 포차 언덕에 나란히 앉아서 거기서 한 잔 더 했었네요. 그때 취업한 거 관련해서 살아온 이런저런 것들 관련해서 사실 그때 제가 집안 사정도 좀 그렇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제 얘기만 듣던 형이 저를 한참을 보더니 하는 말이 혹시 귀신 같은 거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귀신 같은 게 있을 리 없지 않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형이 그 말을 듣더니 있다.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물었거든요. 있다고, 네가 말한 그 귀신 본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형 혹시 봤어요? 귀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귀신은 믿지 않는데 형이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기 좀 해달라고 했죠. 형은 술을 한 잔 들이키더니 말없이 도로 건너편에 있는 그 그때는 공사 중인 앞쪽 아파트 단지만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형은 아파트가 생기기 몇 년 전에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동네로 이사를 왔고,
공장도 다니고 자동차 와이퍼도 팔아보고 진짜 강도지처럼 나쁜 거 빼고는 이것저것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이 부침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만 하면 일이 그렇게 꼬이더래요.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었다는데 처음 작은 개인 공장에서 일할 땐 공장 사장이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회사가 많이 어려워지더니 암만 작은 공장이라지만 그렇게 황당할 정도로 빠르게 망할 줄은 모를 정도였다네요. 그리고 망하려면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말이 그거구나 했었고요. 그 뒤로 이것저것 일도 했지만 하는 일마다 다 꼬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지금 위치에서 포장마차를 했는데 포장마차를 시작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뒤에 흙을 올리는 공사를 하고 앞에 차들 다니는 도로가 생기고 아파트 공사한다고 땅 파고 상황이 그래서인지 손님은 진짜 하루에 한 테이블 올까 말까? 진짜 많이 받은 게 기억나는 게 하루 3테이블이었대요. 형은 그때 그럼 그렇지 아휴 내가 하는 게 그렇지 하면서 그냥 혼자 포장마차에 앉아서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포장마차 입구에 손님이 서 있더래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혼자서 말이죠. 그래서 바로 술잔 내려놓고 혼자 오셨어요 하면서 이제 잽싸게 테이블 닦고 돌아봤는데 그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죠. 형은 진짜 분명히 그 여자를 봤는데 그리고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건 그 여자가 입은 옷이 지금 평범하게 그 사람들이 입는 옷 종류가 아닌 옛날 한복같이 보이는 검은 옷이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니 자리엔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땐 형이 술도 한잔 했었고 그렇게 왔다가 또 그냥 가는 손님도 꽤 있던 터라 그냥 갔나 했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형은 제가 이 일을 할 때도 하루도 쉰 적이 없었는데요. 그때도 손님은 없어도 하루도 쉰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날 하루 빼고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날은 진짜 정확히 그 검은 한복 입은 여자를 본 다음 날인데 왜냐면 그날 그 여자 뒤엔 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기분에 술을 더 마셔서 이제 포장마차를 접는데 다른 날보다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었다는데요. 그래서 형은 과음해서 그런가 하면서도 나가야지 하고 일어났는데 머릿속에 어제 본 여자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그게 말이죠. 어제 포장마차에선 그냥 검은 옷 입은 여자 정도였는데 그 다음날 그 안 나간 그날은 그 전날에도 떠오르지 않던 모습인데 그 여자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머리가 아파지는데 그래서 약 먹고 가만히 누웠는데 너무 아프고 상황이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러다 형은 형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요. 그게 형이 포장마차를 시작하고 저랑 술을 마실 때까지 딱 한 번 쉰 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개운하고. 그런데 평소엔 형이 육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장을 보러 가도 정육점은 그냥 지나쳤다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 돼지고기가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것도 다리살이. 삼겹살, 목살 이런 거 말고 그냥 다리살. 정확히는 그 이미지가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잘 구워진 돼지 앞다리가 말이죠. 그래서 형은 바로 집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재래시장에 가서 돼지 앞다리를 샀는데 그때도 돼지 앞다리살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떠오른 생각처럼 그 짚불 넣고 그걸 덩어리로 초벌해서 다시 직화로 구워서 팔려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기대도 엄청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고기 일부를 초벌해서 구워놨는데 손님이 없더라는 거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손님 하나 없고 그렇게 고기 굽는 냄새를 풍기는데도 손님 하나 없을 수 있나 싶더래요. 그래서 형은 그때 이제 공사 중이었죠. 그 공사 중이던 포차 언덕 위에서 한잔 하려고 미리 구워둔 고기 중에서 이제 약간을 직화로 마저 굽고 그 고기랑 술 들고 나가서 그 포차 언덕에 앉았는데 아파트 공사 현장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서러움이 막 밀려들더래요. 그래서 먹으려고 들고 나간 고기도 안 먹고 그냥 술만 들이켰는데 그때 전에 본 그 검은 한복 입은 여자, 그 검은 한복 입은 여자가 포차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땐 이상하게 포차 안으로 들어가기가 싫었다네요. 뭐 없는 손님이었지만 그래도 손님이 들어오면 다 놓고 뛰어가는 그런 성격인데 그땐 그냥 한숨만 나오고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술 마시면서 이제 앞에 펼쳐진 그 아파트 공사 현장만 봤었다고 해요. 그냥 주인 없으면 알아서 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들어간 그 검은 한복 입은 여자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도 나갔는데 내가 못 본 거겠지 하면서 포차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 검은 한복 입은 여자가
진짜 무슨 걸신 들린 것처럼 그 마치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 구미호가 그 뭐냐 그 쓰러진 소 간 빼먹듯이 웅크리고는 뭘 막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 지금 뭐하냐고, 응? 여기서 뭐하냐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근데 그때 그 여자가 쓱 하고는 고개만 돌려서 형을 쳐다보더랍니다. 입은 계속 뭘 씹듯이 막 움직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형을 그렇게 쳐다보던 검은 한복 입은 여자는 그 형 앞에서 안개처럼, 진짜 안개처럼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전 그 말 들으면서 형 그때 취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이 잠깐 씩 웃으면서 저를 보더니 아니 진짜, 그렇게 짧게 얘기하고는 다시 표정 없이 앞만 보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보면서 관심 없냐? 얘기하지 말까? 그러는 겁니다. 전 결말도 궁금하고 해서 아니라고 마저 얘기해달라고 했고요. 그때 형이 여자가 사라지고 이제 포차한 주변을 보니까 아무것도 흐트러진 게 없더래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때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랑 여자가 들어왔는데, 여기 포차가 있었네, 바베큐도 파네, 그러더니 형이 새로 판매를 시작한 직화구이를 주문했다는데요. 그래서 형은 미리 초벌해둔 앞다리를 이제 정성을 다해서 직화로 마저 굽고 손님들한테 내놨고요. 그리고 자리로 가서 정리를 하는데, 손님들은 완전 일그러진 얼굴로 형을 보면서 아저씨 이거 언제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승질을 내면서. 그래서 형이 오늘 산 거라고, 오늘 구운 거라고 하니까 그럼 직접 와서 먹어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고기를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형도 고기를 넣자마자 손님들 앞에서 바로 뱉어버렸답니다. 뭐 이후 손님들과 형 대화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형도 거기에 대해선 따로 말이 없었고요. 그렇게 손님들이 나가고 형은 더운 날씨도 아닌데 고기가 그렇게 상했나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나갔었던 그 고기가 생각나서 그것도 먹어봤다는데, 그런데 그건 또 멀쩡하더라는 거죠. 와, 이거 돌겠네 라는 말이 그냥 나오더래요. 그래서 진짜 미치겠어서 진짜 지쳐서 에라 아유 다 때려쳐야겠다 하고는 포차에서 술을 진짜 많이 마셨고요.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또 포차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땐 형도 막 화가 나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응?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그 검은 한복 입은 여자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형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엎드려서 고개 숙인 채로 그냥 그대로 덕분에 허기가 달래졌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때 형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는데, 그렇게 몸이 흔들려서 형은 눈을 뜨게 됐고 꿈이었구나 했고요. 그리고 형을 깨운 사람들은 앞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오전에 일하다가 일정이 취소돼서 한잔하러 왔다면서 이제 술하고 안주 좀 아무거나 달라고 하더래요. 형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진짜 그땐 밖에 막 비가 오고 있었고요. 저 장사 안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했는데 손님들은 언제 들고 갔는지 벌써 그 포차에 있던 소주 한 병 깐 상태고, 그렇게 말하는 형을 보면서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그 앞에 있는 고기나 좀 줘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장사 안 한다고 한 번 더 말하면 우스갯소리로 맞을 것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생고기 이제 초벌구이 하고 직화로 또 한번 구워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니까 뭐 쳐다도 안 보고 자기들끼리 한잔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현장에서 일하다 온 손님들은 그 글라스에 그 은카스를 한 병씩 넣고 소주를 냅다 붓더니 원샷으로 들이켰는데, 그때부터 형도 은카스에 소주 섞어서 먹는 걸 맛들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한 얘기가, 오전에 아파트 공사를 하던 중에 거기 땅을 파던 자리에서 사체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사체는 검은 한복을 입고 있는 여자 사체였고요. 그냥 검은 한복을 입은 백골도 온전치 않은, 범죄랑 관련이 됐다고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꼭 조선시대 죽은 사람처럼 오래된 사체였다는데, 뭐 어쨌든 일단 공사는 중단되고 조사팀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고 그래서 오후 일정이 취소됐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다 구워져서 그렇게 구워진 고기를 손님들한테 줬는데 손님들이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낮에도 하는 거냐고, 왜 못 봤지 하면서요. 그래서 저녁부터 합니다 라고 하니까 또 오겠다고.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일 마치고 다른 분들까지 데리고 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온 사람들은 그때 예전에 먹은 앞다리 직화구이를 시켰는데요. 근데 그때 준비가 안 돼서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다른 걸 먹었는데,
그거 다른 거 먹은 손님들이 웃으면서 이제 사장님은 딴 거 팔면 안 되겠다. 그때 그건 진짜 맛있었는데 그랬답니다. 형은 그 말 듣고 다음부터 손님이 있든 없든 그 앞다리살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후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는데 다들 그 앞다리 구이만 시키더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엔 두껍게 구운 뒤에 다 구워지면 썰어서 팔던 걸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미리 썰어서 꼬치에 꽂은 다음에 구워서 팔게 된 거고요. 그러던 중 형은 그 포차 언덕 그쪽 뒤에 있는 가게 어르신들 사정을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두 분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시던 분들이었는데 동네에 금슬조끼로 소문난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도 많고 하시니까 그거 알게 된 뒤로는 그때부터 포장마차에서 그 형은 술이나 음료를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술이나 음료 같은 건 이제 가게에서 사서 드시거나 직접 가져와서 드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포차 언덕에서 거하게 마시고 한 말이 진짜 하는 일마다 꼬이고 뭐 이런 인생이 있나 했는데 그 정말 나쁜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도 바뀌네. 그렇게 말하면서 하여튼 어떻게 돼도 살아보고 볼 일이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은 검은 한복 입은 여자가 은혜? 그 은혜라면 은혜를 갚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뒤로도 시간 나면 그 포장마차에 갔었는데 그 형은 돈 꽤 벌어서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형이 포장마차로 자수성가했다는 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사람이 됐고요. 검은 한복 입은 여자, 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고 싶은 분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포장마차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건 그 검은 한복 입은 여자 때문일까요? 공사 현장에서 나왔다는 검은 한복 입은 여자와 포장마차 사장이 봤다는 검은 한복 입은 여자는 어떤 관계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패님들, 냄새 중엔 다른 냄새를 다 덮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냄새들이 있잖아요. 코가 마비될 정도로 독한 냄새. 특히 모든 면에서 해로운 본드 냄새.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 본드 냄새 하면 구두 공장이 또 압권이죠. 진짜 그 냄새 엄청 났었는데. 이번 이야기는 제 지인인 느리게 걷자님이 들려준 사연입니다. 느리게 걷자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느리게 걷자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성수동에서 여성 수제화 할 때를 일이고요. 작은 사무실의 직원 셋, 디자인만 하고 샘플이나 제작은 댄서화 공장하는 친한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그 사장님한테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 사장님이 댄서화 전문이라지만 국내 유명 디자이너 제품을 납품하는 분이셨는데 저희 직원 중에 전에 다닌 회사에서 그 사장님하고 거래를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장님이었어요. 그 사장님 구두 만드는데 대충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신뢰도 더 가고 금방 친해져서 저희 사무실 제품은 모두 그 사장님 쪽에 맡겨서 제작을 했는데요. 한 번은 하우스피라고 그 제품들 보면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 있죠. 그게 제품 전체에 그 인쇄든 불박이든 그런 방식으로 박혀 있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전부터 거래하는 작업소에 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영국 토탈 패션 브랜드인데 라고 그 브랜드 국내 판권을 가진 회사 사장이었는데 당시에 국내 주요 도시 백화점에 구두 매장들이 입점을 한 회사였어요. 당시엔 구두만, 뭐 가방이라든지 의류나 그런 건 없고 50대 중후반 정도 보이는 여사장이었고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이사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남자. 알게 된 것도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와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작업 의뢰하는 걸 보더니 구두하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작업소 사장님도 그쪽에 좋게 말해주는 분위기. 그때도 거기 작업소 사장님하고 자기 쪽 하우스피 로고 배치나 그런 걸로 얘기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소 사장님이 좋게 말하니까 저한테 즉석에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면 길고 그때 상황이 참 곤란했는데
어쨌든 이게 절대 제 자랑은 아니고요. 그때 브랜드에서 브랜드 판권만 가져왔지 대표 로고 외엔 따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메인 로고를 보고 그 브랜드 이니셜로 도안을 해드렸고요. 나중엔 직접 방문해서 하우스피에 사용할 로고 만들고 그거 패턴화해서 배지까지도 따로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내에 그 브랜드가 있고 이젠 토탈 패션 브랜드 구색을 갖췄고요. 그리고 그때 만든 그 패턴 그걸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긴 그때 그 하우스피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그 회사에 방문했을 때 경험한 일이에요. 그때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만든 로고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냥 바로 자기네랑 같이 자기네 회사로 가자는 거예요. 그땐 저도 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막 밀어붙이는 게 처음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건 부탁이라기보다는 좀 상황도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다고 나중에 따로 찾아뵈면 안 될까요 했었죠. 그러니까 사장이랑 이사가 나중에 꼭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되면 좋으니까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언제 가겠다고 시간까지 약속 잡고 약속한 날 저희 직원 한 명하고 그 회사로 찾아갔어요. 첫인상이 나쁘진 않았어요. 공장 규모도 성수동에선 컸었고 입구에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들으면 다 아는 거고 그 회사 브랜드 부츠가 납품을 기다리는지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다른 부서가 없어요. 디자인팀이라든지 경영팀이라든지 그런 부서가 없어요. 패턴이나 저부같이 구두를 만드는 인원 외엔 사장하고 이사가 백화점 관리부터 납품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작팀 인원 몇 명의 백화점 직원들이 전부인 회사였어요. 사장하고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소개를 받는데 구두꼴부터 가죽, 디테일 같은 게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작업 얘기를 하다가 그 부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사장이랑 이사가 회사 운영 자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이 구두였던 거고 성수동 그쪽이 진짜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말을 더 들어보니까 뭐 이건 그냥 부실기업? 보유자본이라는 게 없어요.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간신히 일하는 사람들 월급 주고 월세 내는 정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구두 만드는 구두공들은 몇 종 만들면 얼마 이렇게 도급제니까 어떤 분들은 족수가 안 나오면 개인 공부 챙겨서 바로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공장을 운영하려면 일하는 사람은 잡아야 하니까 일감 만들어 주려고 이사가 여기저기서 일감 따와서 그거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하고 사장은 여기저기 돈 좀 부탁하러 다니고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잘난 건 없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고 아니까. 그래서 로고랑 하우스피 패턴 그거 무료로 해드리고 틈틈이 디자인도 해드리고 그러다 백화점 매장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거래를 해도 될까 싶은 것도 있고 혹시나 하는 조금의 가능성을 좀 찾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사장님이 같이 간다는 거 제가 혼자 돌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저 혼자 매점 입점한 곳 위치만 받아서 갔었죠. 그런데 가보니까 어디 한 곳도 제대로 된 매장이 없더라고요. 제품 진열부터 직원들 고객 대응까지 매장의 제품 재고 보유 상태도 엉망이고 그리고 어딘 세일을 하는데 어딘 세일을 하지 않고 매장 쪽에서 제품을 사입해도 그러지 않는데 직영 매장인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또 판매하는 제품 절반 정도가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이게 매장마다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체계적으로 공장 운영을 도와줄 분이 없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장님 있죠? 저희 제작 전담하시는 그 사장님. 그 사장님께 상황 말씀드리고 좀 도와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만나나 보자고. 그래서 같이 거길 갔는데요. 여사장하고 사장님하고 인사하고 전 디자인 뽑으려고. 디자인에 맞춰서 구두꼴을 만들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정이 그렇거든요. 있는 구두꼴 보고 디자인을 구두꼴에 맞추는. 그래서 구두꼴을 보려고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한참을 보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쪽은 가죽을 보관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구두꼴 보는 상태로 네 그랬죠.
그런데 말은 없고 또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저도 구두골 내려놓고 뭐지 하면서 문 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구두 공작엔 상징적인 냄새가 있거든요. 이 세상 모든 냄새를 잡을 것 같은 본드 냄새. 구두골 보관하는 곳 바로 옆이 저부팀, 구두 제작하는 분들, 그분들이 있는 곳이라 본드 냄새가 엄청났거든요. 그 냄새 당연히 문을 닫아도 나죠. 그 본드 냄새는 어떤 냄새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가 개인 사무실도 아니고 가죽 보관실에 사람이 있었어도 거길 노크를 하고 다닐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문이 잠겼나 하고 보려고 문 앞으로 갔는데 비린내가 나요. 엄청난 생선 썩는 비린내 같은. 수산시장 비린내는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본드 냄새와 가죽 냄새를 이기는. 그리고 저도 그때 처음 봤지만 그 문 잠그거나 하는 그런 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손잡이만 있는 문. 그리고 그 문 앞에 서 있는데 느낌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으려다 살짝 뒤로 빠졌죠. 그랬더니 문 너머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오라모라 하는데 웅얼거리는 것 같은.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상하고. 그런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요. 진짜 기분 나쁜 느낌 정도라고 할게요. 그냥 일상에서 기분 나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 숨을 쉬는데 공기가 찬 느낌. 영화에서 보면 왜 귀신이 나오거나 그럼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입김이 나오는 정도는 아닌데 공기가 차다. 그 느낌. 그런 느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는데 전화가 와요. 아래층에서 사장님이 어디 있냐고. 가자고. 전 자재실에 있다고. 지금 내려가겠다고. 전화 받으면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사장님 만나서 얘긴 잘 됐냐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그때 저랑 사장님하고 친한 가죽집 사장님이 있었거든요. 셋이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그때 그 회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친한 공장 사장님이. 그랬더니 가죽집 사장님이 어디? 거기? 그러면서 거기서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구두공장 사장님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냐면서. 그러니까 가죽집 사장님이 하는 말이 몰랐냐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미친 사람도 있다고. 누구 알지? 그러면서 그 사람도 거기서 일하다 뛰쳐나왔는데 거기서 생선 썩는 비린내가 그렇게 나더라고 했다면서요. 구두공장 사장님이 그 말 듣고는 본드 냄새가 엄청 날 텐데 어떻게 생선 냄새가 나겠냐면서 웃는데, 가죽집 사장님이 또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환장하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중 그 사람한테만 그 냄새가 났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뭔 냄새가 난다고 그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저도 구두공장 사장님처럼 그랬었겠죠? 그런데 저 그때 먹던 밥이 다시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말했죠. 저도 그 냄새 맡았다고. 자재실에서 구두골을 보고 있는데 가죽 보관실에서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둘이 진짜? 그러면서 잠깐 놀라고. 그리고 그 정도에서 그 얘기도 그냥 넘어갔어요. 어쩌네 저쩌네 그런 말도 없이. 그 회사 대표를 말하면서도 누군 알고 거기 들어갔겠냐고. 그 정도. 그런데 좀 지나서인데 그 회사 다른 건물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이사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저희 쪽으로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전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니었거든요. 이전한 데는 다른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이전을 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저 거기서 깊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전을 한 이유가 그 여사장이 미치겠다고. 맨날 무슨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이사가 사장한테 무슨 구두 공장에서 생선 썩는 냄새냐고. 본드 냄새만 진동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엄청 짜증을 내면서 거기 가죽 보관실 가보라고. 가죽이 썩는지 냄새가 장난 아니라고. 그래서 이사가 거기 가봤지만 그런 냄새는 안 나더라는 거죠. 저 그 얘기 듣는데 저도 거기서 그 냄새 맡았다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그리고 나중에 용두동 쭈꾸미집에서 그 친한 구두공장 사장님이랑 가죽집 사장님이랑 한잔 할 때였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이상한 거 아시죠? 거기 여사장이 그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래서 이상한 거래요. 이렇게. 그랬더니 구두공장 사장님이 거기 좀 이상하다고. 자기도 그때 얘기 듣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 냄새 맡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본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그 회사가 이전한 뒤로 저나 구두공장 사장님은 거기랑 왕래가 뜸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볼 일이 없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회사가 망하고 여사장은 안 좋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전한 사무실에서 안 좋은 모습으로 발견됐다고. 구두공장 사장님네로 새로 일하러 온 사람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지금 거기 이제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된 거죠. 제가 알던 그 여사장이 아니라. 어쨌든 그 말을 들으니까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그런 냄새가 날 수 없는 곳에서 맡은 생선 썩는 냄새가요. 느리게 걷자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웃었는데 주변에 얘기를 하다 보니 거기 나도 알지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저도 그 브랜드가 그렇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그 건물하고 그 안 좋은 일들이 무슨 연관성이라도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렇죠. 구두공장 본드 냄새 엄청나죠. 다른 냄새? 구두공장 본드 냄새 앞에선 다 무치가 되죠. 저도 그걸 확실히 알고 인정하는 건데, 저도 가끔 이상한 경험을 하면 이게 본드 냄새 때문에 환각 상태가 된 건가 그런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환기부터 시키는데, 물론 평소 작업을 할 때도 환기는 필수지만 그땐 더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생선 썩는 냄새라, 그것도 특정 사람만 맡을 수 있는, 그건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풍기는 냄새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알바 경험 있으세요? 예전에 저도 몇 번의 알바 경험이 있는데 재밌었어요.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가게 사장님들도 좋았고. 그런데 그런 알바를 하는 곳 사장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 알바 마냥 즐겁지만은 않겠죠. 이번 이야기는 육식토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육식토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육식토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90년대) 중반쯤이네요. 벌써 30년이 흘렀어요. 그땐 여기저기 다양한 상호에 다양한 분위기의 호프집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엔 술집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장사가 안 되니, 이건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잠깐 일했던 호프집에서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때 한참 여름이었는데 제가 9월에 입대를 앞두고 5월부터 일을 한 가게가 있었거든요. 5월부터 8월까지 4달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가게는 지하에 있었는데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도 장사는 꽤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게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 하나? 귀신의 집이라고 하죠? 공포의 집이라고 하나? 유령의 집. 그런 분위기로 만든 술집이었네요. 지하에 있으면서 분위기가 입구에서부터 으시시한, 그리고 계단도 좁고 경사가 급해서 아닌 게 아니라 가끔 거기서 구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희한한 게 제가 있을 때 그렇게 굴러도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은 무섭게 한다고 일부러 어둡게 한 게 아니라 전 그 반대였는데요. 무서운 그림들이라든지 무서운 마네킹 같은 으시시한 인테리어, 그렇게 가게 여기저기 놓인 물건들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조명은 밝았어요. 그리고 거기 물건들 중 몇 개는 정말 사연이 있는 곳에서 가게 사장이 직접 가서 가지고 온 물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당시만 해도 가게 입구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카운터에 보면 노란색의 그 붉은 글씨로 쓴 부적을 보는 게 이상하거나 거부감이 생기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뭐 북어의 명주실 같은 거 감아서 걸어놓기도 했고요. 그런데 음식점 하는 친구 말을 들으니까 요즘엔 부적을 붙여도 손님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 보이는 곳에 붙인다던데, 어쨌든
그땐 장사하는 사람들이면 여러 이유에서 부적을 붙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결국엔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그런 부적이겠죠. 그런데 그 사장은 진짜 무슨 흉간이 뭐니 하는 곳에 가서 가져왔다면서 그걸 닦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를 무슨 장식품 마냥 위치 봐가면서 오히려 눈에 잘 띄는 곳에 놨었는데요. 그런 이상하고 뭐 흉측한 것들은 다 있는데 십자가나 부적이나 그런 건 또 두질 않더라고요. 심지어 알바하는 저희 보고도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물건이나 아니면 화재가 난 곳이라든지 뭐 사연이 있는 곳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길에 버려진 인형이라든지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거, 그런 게 있으면 들고 오라고까지 했었어요. 자기가 보고 좋으면 돈까지 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알바하는 형들 중엔 그런 걸 몇 번 가져온 형도 있었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힌 게 가져온다고 다 오케이가 아니더라는 거죠. 일단 뭐든지 가져오면 사장이 유심히 봐요. 그리고 뭐가 기준인진 모르지만 사장 맘에 들면 오케이. 그리고 돈 좀 쥐어주고 나중에 알바생들끼리 한잔하는데 그때 그런 물건들 가져온 형이 하는 말이 그 사장이 그 물건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진짜 자기 동네 어떤 집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거기 철거한다고 사람들 와서 작업을 하는데 벽 뒤쪽에 인형이 있길래 그걸 주워다 사장한테 갖다 줬다네요. 그게 제가 거기서 일하기 전에 갖다 준 거라 주는 건 못 받고 그 인형은 저도 봤었는데 겉으로 볼 땐 화재 현장 근처에 있던 그런 인형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더럽다라고 할 정도? 그 정도? 그런데 사장이 그 인형을 보더니 불난 곳에서 가져온 거네? 하더래요. 그 형이 인형 꺼내자마자 형이 사장한테 그 인형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도 하기 전에 사장이 먼저,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 인형을 들고는 웃는 모습으로 지갑에서 바로 현금, 그 모습을 보는데 형이 소름이 돋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엔 누가 길에 내놓은 망가진 벽시계를 주워왔다면서 줬는데 이건 저도 있을 때고요. 봉지라면보다 조금 더 큰 벽시계였는데요. 그런데 사장이 보면서 오, 이거 주인이 생전에 무지 아끼던 거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벽시계 있던 곳에 그 있던 물건들 좀 더 가져오라고. 그땐 그냥 말만 듣는데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더 소름이 돋는 건 형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진짜 그 벽시계가 있던 곳, 거기에 내놓은 물건들이 동네에서 자살한 젊은 여자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죽은 뒤에 그 여자 물건 모아서 밖에 뒀는데 형은 그걸 들고 온 거죠. 물론 형은 그거 가지고 올 때 아무것도 몰랐었고요. 그냥 길에 내놓은 물건이니까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 형이 진짜 오래된 물건으로 보이는 그 나무로 된 어른 주먹만한 거였는데 그게 인형도 아니고 무슨 머리 모양이었는데 하여튼 그걸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은 그걸 보더니 너 가져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형이 얘기하는데 그 도깨비 시장에서 오래된 물건처럼 보여서 그 사장이 좋아할 것 같아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정말 가게 분위기보다 그때 사장이 더 오싹했었는데 그때 형 말이 그 사장 가끔 혼자 희죽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형이 한마디 더 한 게 그 사장 일부러 귀신 붙은 물건을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일 끝나고 사장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집에 같이 가는데 알 수 없는 말? 아니 그냥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좀 더 모아야 하는데 이런 말. 그래서 그땐 뭔가 돈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데 사장은 그게 귀신을 모아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하더랍니다. 야, 어디 가면 귀신이 많을까? 그래서 형이 농담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뭐 공동묘지나 그런 데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거긴 빈집뿐이야 그러더라는 거죠. 사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귀신이든 사후세계든 그리고 사장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사장 확실히 지금 생각해도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그때 우릴 놀리려고 한 말이나 행동일지는 몰라도 물건 보고 그 물건 내력 맞출 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경험한 일들 중에선 이게 가장 기묘하고 오싹한 경험담입니다. 제보자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물건을 보면 내력을 아는 사람,
제 주변에도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람한테 테스트까지 받았었는데요. 확실히 그런 말이 있죠. 모르는 물건은 밖에서 들이지 말라는. 또 하나는 내 물건이 아니면 탐하지 말라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